네, 이번 시간에는 편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래픽을 하든 애니메이션을 하든 영화를 하건 예능을 하건 모든 영상은 편집을 기반으로 하게 돼 있죠. 그만큼 편집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편집의 6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헐리우드의 유명한 편집 감독인 월터 머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눈 깜빡할 사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약 3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아주 짧게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월터 머치가 이야기한 편집의 6가지 원칙은요. 감정, 이야기, 리듬, 눈의 궤적, 화면의 2차원성, 그리고 3차원 공간, 이렇게 6가지 편집의 원칙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6번째부터 첫 번째로 거꾸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차원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실제 공간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 촬영을 하게 돼 있는데 관객들로 하여금 이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편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화면을 다른 거를 쓰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 확인하시면서 자기의 성적을 고치기 위해서 선생님의 컴퓨터에 손을 대는 학생의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죠. 빨리 내 성적을 고쳐야 돼. 자, 이 편집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공간의 이해가 배려되지 않았죠. 이거를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편집으로 바꿔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빨리 내 성적을 고쳐야 돼. 이런 식으로 관객들이 공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편집을 6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카페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을 찍는다고 한다면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이 앉아있는 위치, 창가에 앉아있든 통로에 앉아있든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스터샷이 제일 처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편집의 원칙은 화면의 2차원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촬영한 것을 관객들은 2차원의 화면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와 오류들을 막아주는 편집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80도의 법칙이죠. 두 사람이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있는 씬을 찍을 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카메라를 찍으면 이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만약에 이쪽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나올까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처럼 화면에 비치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면서 떠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0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면 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가상의 선을 그리고요. 카메라가 이 라인을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찍어주고 또 이렇게 찍어줘야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2차원적으로 화면을 보게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3차원의 공간에서 촬영한 것을 2차원의 화면에서 보는 관객들을 배려할 수 있는 편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눈의 궤적인데요. 이 눈의 궤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화면 안에서 관객들의 시점이 혼돈되지 않도록 편집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 자리에서 중요한 액션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컷에서 이 자리에서 중요한 액션이 일어난다면 관객들의 시선이 혼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의 표정이라든지 또 중요한 사건들이 이 지점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범위 안에서 그 다음 컷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동해 준 다음에 이 자리에서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객의 시선을 배려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컨텐츠 중에서 구도 잡기에 대한 컨텐츠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3등분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이 3등분법을 잘 지켜서 촬영을 하면 눈의 궤적을 배려하는 것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칙은 리듬인데요. 편집은 음악 연주와 같다고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집의 템포를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면에서 물건이 떨어지는데 이 물건이 떨어지는 액션과 동시에 이런 리듬이 된다면 떨어지는 것과 쳐다보는 액션을 동시에 보게 되기 때문에 리듬감을 살리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관객을 배려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게 리듬이 되는 겁니다. 툭, 이런 리듬감을 편집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대사와 대사 간의 공백을 얼만큼 두는가, 액션과 액션의 공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작품의 리듬감이 달라지게 되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그 리듬의 추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작품에서도 굉장히 빠른 리듬의 편집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공백을 충분히 두는 느린 리듬의 편집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 다음 편집의 원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편집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전진시켜 나가는 편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중에 폭탄이 떨어져요. 그리고 폭탄이다 하고 도망갑니다. 정상적인 편집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도망쳐! 이것을 도망쳐! 하는 배우의 연기가 좋았다고 해서 도망쳐!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뒤죽박죽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감정을 살리는 편집인데요. 이것은 그 씬에서 만들어내는 감정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찍어본 거를 한번 보시죠. 여보세요? 맞아. 뭐? 그게 말이 돼 지금? 자, 여기에서는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방식은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카메라와 대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감정 전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클라이막스라든지 감정이 고조되는 장면에서는 더 가까이에서 당겨 찍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의 원칙을 살펴봤는데요. 6가지의 원칙을 모두 기억하고 이걸 모두 지키면서 편집하면 가장 좋겠지만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가장 중요한 편집의 원칙은 감정입니다. 월터 머치의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객들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영화의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 속의 감정을 기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감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떤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편집을 하고 있는 과정에 너무 좋은 컷이 있는데 촬영할 때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180도 법칙을 어겼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감정을 살리는데 가장 좋은 컷이라고 한다면 그냥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가지를 모두 지키는 컷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면 밑에서부터 삭제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일수록 기계적이고 공식에 가까운 편집의 원리라고 한다면 뒤로 갈수록 아티스트로서의 편집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원칙은 이 6가지를 모두 지키는 게 가장 좋은 편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준비하시든 간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